국군 대통령 이경희를 뽑아주십시오. 통일이 답이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28일 오전 곡성 국민의 날을 맞아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는 28일 오후 7시 대구 동성로에서 복면을 쓰고 야간 거리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농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28일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대전으로 넘어가 19대 대선 후보 캠프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자신의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한국국민당 12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흔히 결혼을 두고 일륜지대사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끼리 행할 수 있는 큰일이다라는 뜻인데요. 새로운 가정의 출발점이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엄숙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의 만남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데요. 미혼 남녀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고 사회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비혼으로 바뀌고 있어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시리에 빠진 N포 세대들이 희망을 되찾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기에 이번 19대 대선 후보자들의 결혼 공약이 더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스튜디오 토크에서는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와 또 주례없는 사회자로 유명한 탤런트 유승민 씨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한국국민당 12시 뉴스, 봄 기운 가득 안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진짜 선두가 됐을 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근처기업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호 12번
40대 젊은 후보 김영입니다. 네 번째 하나. 힘이 들어가게 어깨를 활짝 펴게 해주겠습니다. 청년층을 설치해서 청년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패가 반복되고 있고요. 또다시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 여야 정치권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시간 소통 뉴스 한국국민당 12시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하는 중대한 행사인 만큼 또 신랑 신부의 예물부터 신혼집 살림살이까지 정말 따지고 고르는 것도 많고 또 끝나는 순간까지 과정도 험난한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기가 꽉 찬 미혼 남녀에게 결혼은 당연히 치러야 할 예식이고 또 부모로부터 경제적 또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결혼에 대한 미혼 남녀의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죠. 지난 21일 발표된 시장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혼 남녀는 전체 10명 중에 단 2명에 불과했고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불안정한 자금의 세태를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발표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만 1,600건에 불과해서 비혼과 만혼 현상이 두드러지는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이 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우리 청춘들,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주례없는 사회자로 10년 이상 생활을 해오고 계신 탤런트 유승민 씨 모시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유승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아니, 어쩜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그냥 아나운서에서 그냥 말 쭉쭉쭉 잘하셔서 나중에 제가 결혼식 사회 볼 때 같은 파트너로 한번 섭외를 너무 해보고 싶다는 좋죠. 생각을 옆에서 이렇게 딱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같이? 네. 돈 버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찍어놨어요, 제가.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차 됐고요. 두 아들의 아빠인 탤런트 깔끔한 남자, 예의 바른 남자, 유승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박수 친 사람이 없지? 네, 지금 실시간 소통하시는 시청자분들 네. 계시니까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저한테 사회를 맡겨서 결혼하신 신랑 신부님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 800상 이상을 사회를 받기 때문에 그중에 또 어머니 아버님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네. 우리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함께 했던 분들 이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뉴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한 번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800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식 사회만 보신 지 10년이 넘으셨어요? 결혼식만 본 거는 10년이고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하겠지만은 제가 네. 20살 때 사실 처음에 줄에 있는 예식을 많이 하잖아요. 줄에 선생님 모셔다가 이렇게 예전에 뭐 그랬죠. 검은물이 네. 팥불이 되도록 자상하게 네. 했었는데 요즘은 줄에 없는 예식을 좀 많이 하는 추세로 변했기 때문에 줄에 없는 예식만 한 10년 정도. 줄에 있는 예식한 거는 20살 때. 20살 때 데뷔를 어떤 얼떨결에.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아는 선배 결혼식장 갔다가 네. 결혼 5분 전까지 사회자가 없다고 해서 저한테 갑자기 마이크를 넘겼는데 그때 사실 너무 떨었거든요. 잠시 후에 신랑 입장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게 발판이 돼서 지금은 뭐 쭉쭉쭉쭉 계속 많은 분들한테 그 사랑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군요. 정말 잘해요. 또 이 방송 보시고 또 결혼을 앞둔 남녀분들이 네. 또 블로그에 신청을 물밀듯 해주실 것 같네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는 네,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네.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결혼식 사회면은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 탄생하는 자리를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네. 그 자리에 매번 계신다고 할 때 그 소감, 느낌,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야 되죠?
그런. 그쵸, 솔직히 얘기할게요. 결혼하시는 신랑 신부를 딱히 보면은, 네. 정말 안타깝다. 아, 저 불행의 시작을, 이 친구들이 시작을 하는구나. 결혼해보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많은 신랑 신부한테 얘기를 해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도 많을 텐데,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으로 산다는 거,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이 엄마 아빠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부에서 결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꺼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혼부부들이 사랑 때문에 결혼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할 때는 빚을 떠안고 시작을 해요. 부모님들의 막대한 지원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은행에 찾아가서 저는 전셋집을 구해드려도 정말 요즘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빚을 떠안고 산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랑보다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과정을 선배 입장을 봤을 때 안타깝다. 그래도 나중에 우리 신랑 신부들이 아기 낳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그래도 정말 이쁘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정말 솔직하죠? 네. 네. 근데 솔직한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유승민 씨를 초대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저희가 한국국민당 12번 후보 이경희 후보 모시고 네.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 출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거거든요. 네. 그 말씀 듣고 나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지 저도 기대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승민 씨가 사회를 보는 결혼식을 제가 직접 못 가봤잖아요. 네. 저도 아직 미혼이라서. 네,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 그치요. 글쎄요. 버스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은 네, 저도 거짓말을 못해서. 부담감이 엄청 많은 결혼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빚도 하나 되고 은행 가서 찾아가서 우리 신랑 친구들이 은행 직원들하고 많이 친해져요. 아무래도 예. 그래도 결혼하면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해요. 네. 뭐 최근 추세가 주례사 없는 결혼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하시는 거죠. 네. 전담으로.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멋진 모습을 봐야 되는데 주례 선생님한테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은 하객은 등을 보이고 그 틈을 타서 하객분들은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잘 지냈니? 뭐, 아유, 야, 옛날에 얘가 야, 요매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례 없는 예식을 시작할 때 하객분들하고 우리 신랑 신부님 같이 마주 볼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마 전국에서 그 사회자석에서 진행하는 사회자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와서 진행을 하거든요. 어떤 대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결혼이 이제 말 그대로 생방송이거든요. 그렇겠죠. 그 현장 분위기나 부모님의 성향까지 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 결혼식이 오늘 어떻게 흘러가야지 평생 기억에 남는 결혼식으로 진행되겠구나를 미리 파악을 한다는 거죠. 왜?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우리 하객분들이 끝날 때까지 곧제 피하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끝날 때까지 식사를 가시는 분이 없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의는 유승민.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유승민 씨. 네. 그동안 800상 넘는 커플들을 사회를 봐주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몇 가지만 많은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기억에 남는 그 신랑이 있었는데, 네. 신랑이 축가를 준비를 했어요. 네. 준비를 했는데 너무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키에 맞춰서 부르면 되는데, 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원키의 2배 이상을 높이 시작을 했어요. 그 노래가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이 순간 마법 노래 잘한다. 그 노래군요. 예, 노래 잘한다. 예,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긴장해서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렇게 해서 신랑이 실제로 축가 끝난 다음에 쓰러졌어요. 이거 정말 싫어요. 정말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친구들이 불찍을 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떨렸던 신랑. 그렇군요. 네. 뭐 얘기를 해도 끝이 없겠네요. 굉장히 지금. 많아요. 예. 네, 다들 잘 살고 있으니까. 네, 다 연락하고 살아요. 정말요? 저는 굉장히 연락 많이 해요. 같이 만나서 같이 술 한잔도 먹으면서 인생 얘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 또 그 결혼 선배니까는 네. 찾아와서 상담하는 신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신랑 커플들도 굉장히 많고 네, 내일도 저 결혼한 신랑 신부 만나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오세요 시간 되시면. 제가요? 예. 전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노처녀시라고. 예. 노처녀라는 단어는 좀 그런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결혼 사회는 유승민.
네, 아, 네. 여기까지 하시죠. 자, 네. 가끔 축가도 하시나요? 예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결혼식은 잔칫날이다. 정말 축복받고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날이다 생각해서 결혼식이 다 끝나고 행진하기 전에 제가 그런 조건이 맞는 커플들만 제가 특별하게 이벤트 축가를 불러주는 게 있어요.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어르신들을 있으세요? 위해서. 예, 앉아서. 일어설까요? 밴드 없나? 밴드? 예, 예. 예, 오늘 가고 왔는데 뭐 보시는 분들 아유 저 형 또 저거 불러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예. 짤막하게. 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젠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여기까지만. 어머 이상하다. 예. 이게 마이크 들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니 네. 흥이 돋궈지겠어요. 정말 네. 그 현장의 분위기가. 네. 그리고 왜 주례사가 없어도 가능한지 알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이 노래를 우리 이경희 후보 따라다니면서 제가 불러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여쭤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나중에 방송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이번 대선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최장 11일간 황금 연휴 기간의 마지막 날 실시가 되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투표 참여 의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가결 그리고 파면 등 전국의 큰 사건을 이끌어간 세대인 만큼 투표장에 반드시 갈 거라는 각오도 남다릅니다. 청년들이 움직이는 만큼 이번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미는 미혼 남녀들을 위한 공약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젊은 대통령 이경희를 뽑아주십시오. 통일이 답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모시고 결혼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 유승민 씨 나와 계신데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아유 안녕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손 한 번만 좀 잡아보고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제가 이렇게 또 느끼기 때문에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두 분 처음 뵙는데 네, 서로의 첫인상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후보님부터. 네. 오늘 그 유승민 씨를 봤는데요. 저는 오늘 그 유승민 후보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와보니까 우리 탤런트 유승민 네. 씨더라고요. 네, 네. 보시겠죠. 네. 예. 예. 그래서 너무 좀 저하고 동갑이라는데 네. 좀 너무 좀 잘생기고 아유, 젊어 감사합니다. 보입니다. 예. 예. 저는 우리 청년의 힘이 느껴집니다. 청년의 힘이 느껴지고, 예. 저는 그 후보님 오늘 처음 뵀지만은 정말 그 인상이 깔끔하셔서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좀 생각 들어서 대한민국을 맡겨도 충분히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저는 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있게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도 전에 분위기가 참 훈훈하고 좋네요. 네. 자,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유승민 씨와 후보님도 왜 두 분을 한 자리에 불렀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말솜씨로 10년이 넘게 결혼식 사회를 보시면서 전국 팔도 안 가본 결혼식이 없으실 정도로 네, 결혼식에 정평이 나 있는 승민 씨와 또 오랫동안 인구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소득과 인구 문제에 대해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으신 이경희 후보님을 모시고 변화하고 있는 결혼 풍속도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요모조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근데 잠깐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후보님 오늘 그 일정이 많이 바쁘셨을 텐데 네. 오늘 어느 곳에 가셔서 어떤 유세를 하셨는지. 오늘 그 태안 튤립 꽃 축제 갔다 왔습니다. 충남 태안에 다녀왔어요. 네, 예. 태안에 갔다 왔는데 네. 저는 놀랐습니다. 일단 태안 튤립 꽃 축제를 갔는데
가는데 시골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나 모여 있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정말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관광차가 거의 한 수백 대, 자동차 거의 몇만 대, 엄청난 인파였고요. 네. 그래서 가서 국민들께 전국의 팔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저의 어떤 출마의 어떤 메시지, 통일이 답이다! 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한국 정치가 앞으로 40대 젊은 기술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왔고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오셨는데 특히 축제장에 네. 어머님 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예, 우리 이경희 후보님을 거의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어머님들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손을 잡아드리면서 좀 젊은 40대 후보를 꼭 아들 같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제가 호소하고 왔습니다. 네. 후보님, 저희가 네. 유승민 씨하고 저하고 사실은 오시기 전에 네.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제 후보님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네. 또 결혼 풍속도도 지금 바뀌고 있고 네. 또 결혼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또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 많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후보님께서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명의 입학생도 없는 학교가 거의 200개에 달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10명 미만, 20명 미만의 입학생이 있는 학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인구 쓰나미로 인해서 대한민국 호강,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전 국민들이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지금 기존 여야 정치권의 기대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년 10조의 예산을 들여서 출산 장려를 하고 보육 육아 예산을 썼지만 20년에 10조씩이면 200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성 정치권에 발들여놓지 않은, 즉 부패한 보수, 무능한 진보도 아닌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40대 기수 이경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단발성 얼마씩 준다, 결혼하면 얼마 주고, 이런 또 애를 하면 얼마 주고, 100만 원 준다, 이런 식의 땜빵식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즉 한 아이를 낳으면 대학에 보내기까지 1억을 쓴다, 2억을 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0에서 7세까지 보육과 육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커져야 되는데, 방개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늘어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국민당은, 저 이경희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의 출산료. 셋째. 네. 넷째를 낳으면 넷째. 네. 1억. 1억. 다섯째를 낳아도 1억. 1억. 여섯째 1억. 계속해서 넷째 이상을 낳으면 1억씩 국가에서 출산 장려금을 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지자체와 국가가 협력해서 분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가 제일 중요한데요.
셋째 아이를 낳으면 24평 아파트를, 그리고 넷째 아이를 낳으면 33평 아파트를,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42평 아파트를 막내 자녀가 20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국민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파트를 준다고? 네. 그게 뭐야? 이러면서 저 녀석 저거 좀 헛소리하고 있네? 허경영 아니야? 네. 터무니없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 예.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제가 오자 토론처럼 토론에 나간다면 1대1 스탠딩 토론이나 오자 토론에 나간다면 분명하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 12시 뉴스를 통해서 네. 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준비하신 게 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1억 5천만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클로즈업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 셋째 아이를 낳는 지금 2015년 기준 봤을 때 셋째 아이를 낳는 그 가정이 그 셋째 아이가 지금 37,109명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를 낳는 그 넷째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5,347명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1억을 지원했을 때 셋째 아이에 들어간 예산이 1조 8,500억, 그리고 넷째 아이에 들어간 예산이 5,300억입니다.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째는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 뭐 한 200~300명 뭐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셋째, 넷째에 대한 예산이 2조 3천억, 2조 3,900억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 예산이 5천만 원 1억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셋째 아이, 넷째 아이가 별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실제 2조 3천억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를 10만 명을 낳았어요. 네. 넷째 아이를 또 한 3만 명, 4만 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인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해결되고 있죠. 야.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뭘 해야 되느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낳는 인원의 2배를 하면 4조 6천억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국력이 됩니다. 우리가 400조 예산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매년 10조씩 출산 장려와 영유아 보육에, 교육에 쏟아부은 돈이 10조입니다. 그럼 충분히 그 2배까지는 커버할 수 있고요. 너무 좋아. 3배, 4배까지 갔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금액을 조정하거나, 그때 가서는 뭐 물론 10년 걸리겠죠, 이상. 네. 그러면 금액을 조정하거나 해서 충분히 국가 예산으로, 국가의 예산은 현재는 400조지만 450조, 500조, 600조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우리가 행복한 고민을 할 때가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 네, 사실 저도 뭐 아이 욕심이 많아서 셋째, 넷째를 좀 낳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욕심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결혼하신 분들이 내 자녀만큼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네. 많이 낳고 싶어도 네.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네. 네. 또 하나 중요한 걸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돈만 줘가지고는 안 됩니다. 출산장려 5천만 원 1억 주는데, 자, 중요한 것은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국가가. 자, 셋째 아이를 낳으면 24평 아파트를, 넷째 33평, 다섯째 이상 42평 아파트를 지금 아파트를 무상 임대해 줍니다. 네. 자, 그러면 셋째 아이가 5만 3천, 지금 예를 들어서 3만 7천 명이 셋째 아이로 태어나고, 넷째 아이로 지금 5천 명, 그리고 다섯째 아이로 1,000명 가까이 태어나는데, 자, 그러면 연간 소유액을 보면 아파트 평당 600만 원을 국가에서 투자한다 했을 때, 자, 전국 평균으로 600만 원이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또 지방은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충분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연간 소유액이 6조 4천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근데 이 6조 4천억은 국가의 자산이에요.
무상으로 아파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무상 임대입니다.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한 복지로서 국가에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국가 소유고 임대를 무상으로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왜냐? 네. 지금 그 첫째 아이부터 나서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무상임대 해줬을 때 이 가정이 한 가정이 주거비를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적어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1년이면 1200에서 1500, 10년이면 1억 5천에서 1억 5천, 20년이면은 3억 정도 되죠. 그러면 막내아이가 지금 그 셋째서부터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가 터울이 2년씩이다 보면 25년을 무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네. 25년이면 4억이 넘는 돈을 가처분 소득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가 경제가 살아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만큼도 또 지금 그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출산을 늘리는 출산 장려이면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가정 경제를 떠받치는 경제 정책이고,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오해 없이 정확히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여야 정치권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너무 안 믿더라고요. 좀 이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경 후보님 말씀 딱 들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계산기 다 두들겨 봤어요. 봤는데 저도 지금까지는 늦지 않았다는 거. 셋째도 가능하다는 거를 네, 맞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셋째, 넷째를 제가 꼭 국가를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솔직히 생각도 해봤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우리가 3천만 원 정도 주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 국가 재정이 거덜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고. 둘째까지는? 네. 네. 셋째에서부터 주면 둘째 가진 집에서도 셋째를 낳으려고 할 것이고 넷째를 낳으려고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다 좀 생각을 하고 네.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서 복지 정책, 경제 정책으로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네. 정말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빨리 결혼을 해서 애를 좀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네. 넷째 나오면 예. 네. 1억 5천이 생기고 네. 그리고 3평 아파트가 20년 동안 무상임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있는 집을 보면은 집 평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과정 보면 뛰어놀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쪼글쪼글스러워 아이들이 소외되고, 네, 맞습니다. 답답해하고, 네. 이사를 가자고 자꾸만 빚을 내야 되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좀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매년 10조씩 지난 20년 동안 200조를 쓰면서 한 것이라곤 네. 첫째 아이 15만 원, 둘째 아이 10만 원.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솔직히 그거 받자고 애 낳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임대 주택을 좀 이렇게 공급을 해줘도 네. 좀 24평이든 17평이든 한 번 해주고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사도 가야 되고 하는데 또 방도 넓혀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그 정책들은 실질적인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새롭게 40대 기수 이경희가 한번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빚이 많아. 아이를 낳을수록 네. 빚이 줄어들고 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에 웃음이 늘어나죠. 네, 맞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지금의 정부 정책이나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출산 장려책이나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은 아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쪽박 차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첫째에 15만 원 주면 둘째는 30만 원, 4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둘째는 줬거든요. 그렇죠. 예. 10만 원 주는데 맞잖아요. 5만 원 차이인데도 괜히 기분이 그래요. 원래 30만 원, 예를 들어 준다면 주려면 15만 원, 15만 원씩 주든가. 예, 그래서 쌤쌤 되는데. 셋째 아이랑 예.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셋째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의 출산 장려 예산을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됩니다. 네, 후보님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이경희 후보님의 이름을 치면 무수히 많은 목표들이 뜹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바꾸는 대한민국. 네. 이런 문구가 뜨는데 조금 추상적인 질문 하나 여쭐게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모든 이들이 잘 사는 행복한 나라란 무엇인가요? 가지고 계신 통일 로드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저는 또 준비하셨어요?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저의 정치 철학은 네. 모든 국민이 최대의 자유와 그리고 인권 그리고 복지를 누리는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도 소외받지 않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소외받지 않는 자유와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 교육 개혁을 통해서 시스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도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사회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비극입니다. 이제는 시스템 교육 계획을 통해서 시스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돼서 또 지금 좀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네. 또 여야가 대화가 안 되고 계속 쌈박질만 하고 있죠. 소통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힘이 강한 대통령이 야당들 대표들 불러다가 또는 사회 지도자들 불러다가 항상 대화하는 의견을 듣는 그런 대한민국 소통 사회를 만들 때 네. 그때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때 자연스럽게 교육 개혁을 통한 시스템 사회가 되고 소통 사회가 되면 공정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무수저라는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시스템 사회를 만들고 소통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공정 사회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통합 사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이익과 불평등을 얘기하는 국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없기 때문에 통합사회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 통합사회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국가가 발전할 것이고 부국강병이 올 것이고 통일국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젊은 기수 이경희가 시스템사회 그리고 소통사회, 공정사회, 통합사회,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 성원이 그리고 모든 우리 한민족 성원이 최대의 자유와 그리고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최고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롯데 박수. 박수가 롯데 박수 나와야 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유승민 씨하고 네. 이경희 후보님하고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인구 정책하고도 통일 로드맵까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함께 하신 소감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예전에 저희가 집안에 우리 뭐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보면은 꼭 그 위에 가훈이 붙어 있습니다. 거의 가와 만사성이라고 붙어 있는데 가족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한 그런 사회, 그런 가족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네.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런 사회를 맞습니다. 좀 일으켜 주시기를 40대 에너지로서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들겠습니다. 네, 이경희 후보님도 오늘 함께 대화 나누신 소감 어떤지. 우리가 지금 유승민 탤런트 유승민 씨하고 저하고 또 유승민 후보라고 하시려고 했죠. 예. 예, 우리가 같은 동년배 네. 대한민국 청년인들인데요.
우리 그 같은 청년으로서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네. 우리 젊으신 분들이 우리 이경희 후보님 말씀 듣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아마 꼭 훌륭한 대한민국, 웃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17살 때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소년의 꿈, 분단 현실에서 분단의 아픔에서 오는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기면서 가졌던 그 민족 통일의 꿈, 대통령의 꿈을 좀 펼쳐 보일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 주시고 정말로 진짜 백이 후보가 누구인지 한번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경희 국민 여러분을 존경하면서 국민 희망의 정치 그리고 국민 감동의 정치를 통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한국국민당 12시 뉴스 늦은 시간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이경희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이경희 후보님의 이 전달이 아마 잘 됐을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 후보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그 전국으로 그 지원기 다니시면 많이 힘드시죠? 목도 많이 아프시고. 하지만 즐겁습니다. 예, 즐거우신데도 그 즐거운 배가 될 수 있는 그 지원 유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십니까? 예,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승민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그 같은 40대 기수로서 우리 이경희 후보님을 위해서 원하신다면 제가 함께 동행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으로 우리 이경희 후보님이 밀고 계신 대표적인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통일이 답이다. 요거 저희 셋이서 네. 다 함께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선창해 주실까요? 네, 제가 통일이 하면 네. 답이다. 네. 좋습니다. 통일이 답이다! 젊은 대통령 이경희를 뽑아주십시오. 통일이 답이다. 실시간 소통하는 뉴스 한국국민당 12시 뉴스. 오늘은 결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별한 게스트와 그리고 이경희 후보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당선돼서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국민당 12시 뉴스는 내일도 더욱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왜 가져가세요, 제 거?